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혼 2년차 백수입니다. 오늘은 컴투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영상 중에 게임주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그 게임주 플레이를 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주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분석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 공유 드리니까 일단 게임주가 끝나고 이제 게임주를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영상으로 공유를 드린 다음에 다른 업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투스 관련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컴투스 차트입니다. 네, 컴투스 차트인데 며칠 전에 12월 3일에 장대 연봉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건 장대 연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까지 컴투스의 주가 방향은 상승으로 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갈지 계속 옆으로 길지 아래로 빠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켜야 될 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의 주가의 앞으로의 방향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51%의 확률로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투스 이날은 이제 파노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떨어진 날이긴 한데 이제 뭐 거래량도 터졌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러한 날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잘 견조하게 하방 경직성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한 2조 정도 하고 있고 PER 같은 경우 21배 정도 되고 있는데 동일 업종이 32배니까 나름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평가가 된 이유는 다 있겠죠.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될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데 자,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을 한번 먼저 보면 이 회사는 꾸준히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1년에 한 1000억 이상은 계속해서 벌어주는 회사고 올해도 보면 1000억 이상을 벌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5% 이상 되어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 유보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유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기도 합니다. 1%긴 하지만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플러스 배당이라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회사인데 만년 저평가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의 PER을 한번 살펴보면 펄어비스 23배, NC 33배, 넷마블 51배, 카카오게임즈 230배, 컴투스 21배 이렇게 되는데 펄어비스랑 조금 유사한 PER을 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NC소프트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넘버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를 받는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넷마블이랑 카카오게임즈는 조금 비이상적으로 주가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계속 돈을 잘 버는 이유 당연히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 때문입니다. 서머너즈 워 절대 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시가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매출 순위는 오른쪽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나라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자 매출 순인데요.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도 대략 한 9개 이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유럽권에서 많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벤트를 한다 아니면 조금 가성비가 높은 패키지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1등을 해버리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서머너즈 원은 컴투스의 좋은 게임이다. 컴투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머너즈 원 때문에 이제 꾸준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호재가 하나 떴는데 바로 중국 판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판호를 약 4년간 못 받았었는데 4년 만에 그것도 컴투스가 판호를 받았습니다. 신규작 판호를 받은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서머너즈 워에 대한 판호를 중국에서 받았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은 한국 게임 시장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게임 시장에 게임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중국 시장에 게임을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판호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판호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살짝 삐져 있는 관계로 한국 게임 회사에 판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지금 트렌드가 판호의 양을 줄이고 중국 내 회사의 판호도 줄이고 외국계 회사의 판호도 줄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외자 판호, 외자 게임 판호라고 하는데 외자 게임 판호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사드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판호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다가 이제 4년 만에 한국 게임이 서비스 허가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제 12월 3일 모든 게임주가 다 시초가가 높게 이제 설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지만 대부분 이러한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컴투스가 신작은 계속 내지 않았냐? 정말 서머너즈 워 게임 하나만으로 먹고 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알아보면 꾸준히 신작을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 망했습니다. 그게 문제죠. 서머너즈 워 플러스 알파가 돼야 회사의 가치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나서 PER을 저평가를 받더라 하더라도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발하는 작품마다 게임마다 다 망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라는 게임은 조금 심각한데 스카이랜더스 한국에서는 조금 보기가 힘든 IP 이름, 조금 어색한 IP 이름이긴 하지만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IP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비전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IP인데요. 액티비전의 IP를 빌려와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는 서머너즈 워와 유사한 수집형 RPG로 그 수집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스카이랜더스의 캐릭터로 이렇게 바꿔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 게임 매출 순위를 보면 20위권에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태국 32위 최고 순위고요. 안드로이드도 64위 태국 최고 순위입니다. 즉 폭망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 스카이랜더스 게임이 출시가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계속 출시를 했지만 계속 망했다. 이게 컴투스 현재 상황인데 그럼 이제 또 다른 다음 게임은 언제 출시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컴투스의 새로운 게임이 출시를 해서 한국에서 성공을 하든 글로벌에서 성공을 하든 성공이라는 타이틀만 붙게 된다면 어차피 기존의 서머너즈 워가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게임, 성공할 만한 다음 게임이 언제 나오냐에 대한 부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다음 게임이 바로 내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라는 게임인데요. 당연히 서머너즈 워의 IP를 가지고 와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최근에 이제 CBT를 했죠. CBT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데 출시를 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피드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CBT 저는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고 해볼 기회는 있긴 했지만 제가 이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 물어본 결과
굉장히 좋은 게임이다,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제 CBT가 끝나고 피드백을 받은 컴투스의 언론 플레이도 보면 백년전쟁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다, 그러한 부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했던 사람들도 좋다라고 했으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는 이제 내년에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라는 게임이 나오고, 그리고 서머너즈 워로부터 만들어진 풍부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다른 회사를 M&A 할 수 있는 두 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너즈 워는 CBT에서 호평을 받았고, 백년전쟁은 서머너즈 워 IP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략 게임이다. 그래서 이러한 호평 이후에 증권가도 컴투스의 성장성을 높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를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나 이제 컴투스와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을 찾아보면 바로 이제 게임빌이라는 종목이 나오는데요. 이 게임빌이라는 종목은 컴투스의 2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컴투스의 모회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컴투스가 다른 사람이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빌에 그 지분을 넘기면서 이제 게임빌의 자회사가 되었고, 당시 인수를 할 때는 게임빌이랑 컴투스 각각의 장점을 같이 살려서 콜라보해서 더 좋은 회사로 만들자라는 취지로 인수를 했는데, 두 회사가 만드는 게임이 서머너즈 워를 제외하고는 계속 폭망을 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빌은 컴투스와 달리 서머너즈 워 같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매출 계속 떨어지고 영업이익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빌 시가총액 대비 이제 컴투스의 지분 가치를 보면 게임빌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컴투스의 새로운 게임이 성공을 해서 컴투스의 업사이드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게임빌에 대한 가치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형모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산출을 해서 업사이드가 130% 존재한다. 컴투스 시가총액 요만큼인데 29%만 해도 이제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게임이 성공하면 더 올라갈 거니까 게임빌에 대한 가치도 더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를 매매를 할 때 게임빌을 묶어서 매매를 하시거나, 컴투스보다는 게임빌이 주가가 좀 더 싸기 때문에 컴투스 매매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게임빌을 매매하는 전략을 세우면 되는데, 당연히 본캐는 컴투스이기 때문에 컴투스의 주가 상승률보다 게임빌의 주가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장주 매매를 계속해라, 대장주만 매매해라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컴투스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컴투스를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컴투스를 늦게 보거나 아니면 컴투스를 못 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게임빌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넣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컴투스의 주봉이랑 월봉인데요. 주봉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봉은 약 1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 돌파를 할 때 거래량도 같이 터지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매물들은 12월 3일 파노 이슈 때문에 나왔던 매물이긴 한데, 이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래로 꼬꾸라지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옆으로 계속 기어간다고 하면 언제든 위쪽으로 슈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라고 하면 컴투스는 충분히 살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수 추천 절대 아니고요.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컴투스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을 보게 되면 스카이랜더스 게임 기대감으로 만들어 놓았던 19만 1,500원에 대한 벽이 한번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를 해야 조금 더 컴투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텐데, 당연히 이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신작이 잘 되어야 될 겁니다. 신작이 잘 되어서 기존의 현금 흐름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진다는 게 시장에 인식이 되고, 시장이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컴투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고 큰 시세를 주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의 트리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도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년에 펄어비스랑 컴투스를 되게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둘 다 신작 이벤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공통점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상승은 그간 많이 눌려놨으니까 더 크게 용수철처럼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 정리를 해보면 오랜 기간 동안 컴투스 기대를 많이 했고 주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도 많이 했고 하지만 결국 컴투스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게임 리스크 서머즈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게임이 만들어야 되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지만 회사를 크게 만들어주는 회사 시가총액을 높여주는 그러한 요소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년 저평가 회사, 단일 리스크 회사, 서머너즈 오어만 가진 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서머너즈 오어 IP를 이용해서 만든 백년전쟁이라는 게임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타이틀은 다 사라지게 될 거고 컴투스의 업사이드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가능성에 조금 베팅을 해보는 그러한 경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컴투스의 게임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고 컴투스 플레이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컴투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은 다른 게임 회사, 좀 더 섹시한 게임 회사를 찾아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누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